애틀랜타 범죄율 급증 관련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살인 범죄율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애틀랜타시는 20년 만에 최악의 범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 당국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애틀랜타 살인 범죄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8%나 증가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40%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시장 재출마 경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발표한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애틀랜타 범죄 급증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애틀랜타의 범죄율 상승에 대해 코로나19 범죄 파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부 애틀랜타 시민들은 범죄율 상승이 경찰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애틀랜타 경찰력은 측정된 예산에 비해 약 400명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체포율이 43%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지난해 약 200여 명이 경찰직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사기가 안정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250명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시는 도시 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는 어제 저녁 한인회 간 소회의실에서 2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인회 간 타이틀 관리위원회 설치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 김영배 이사장은 중요한 행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이사들과 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34대 애틀랜타 한인회가 이제 그 임기 종착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남은 행사들이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 한인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 이사님들뿐만 아니고 저희 임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열심히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무난하게 잘 성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혁 정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과 코리안 페스티벌 일정, 그리고 김치축제 등 향후 주요 행사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코리안 페스티벌 기간 중 열리는 어가 행렬의 경우 차세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한인회로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임원 충원으로 부이사장의 박승철, 총무이사의 배현주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히 이날 이사회는 한인회 간 타이틀 관리위원회 설치건에 대한 의견이 집중 제시됐습니다. 김영배 이사장은 한인회 간 타이틀 관리위원회 설치건 상정 배경에 대해 단독 상정이 아닌 전직 한인회장단의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타이틀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제가 안건으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 회장부터 순서대로 5대 한인회장을 이 의원으로 이렇게 정한 것 안건이 여기서 단독으로 상정된 게 아니고 전직 한인 회장님들 안건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 이사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랄까 이게 안전피를 하나 더 이렇게 장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규호 자문위원장은 전직 한인 회장들의 의견을 모아 현 한인 회장부터 거슬러 총 5명의 전현직 한인 회장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이사회는 이날 한인회 간 타이틀 관리위원회 설치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한인 회비 액수는 $20, 이사회비는 $300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영배 이사장은 제35대 한인회장 선출의 경우 오는 8월 20일 3분기 정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향후 선거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소상공인 옹호단체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가 올스타전 개최지 변경과 관련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MLB는 지난 3월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조지아주의 새 선거법에 대한 항의로 올스타전을 조지아 밖 덴버의 쿠어스필드로 옮겨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홈디포의 공동 설립자가 후원자로 있는 소상공인 옹호단체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는 지난 1일 메이저리그와 선수 노조의 본부가 위치한 뉴욕의 연방법원에 위 결정을 철회하라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서 MLB는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21년 올스타전 개최권을 되돌려놓고 지역 비즈니스에 끼친 1억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판사는 목요일 이 같은 올스타전 이전 철회 요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의 한 변호사는 메이저리그가 올스타 게임을 옮기기로 한 결정은 조지아주에 압력을 가해 의회가 새 선거법을 폐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남부지구를 위한 미 지방법원 신문에서 하워드 클라인 핸들러 변호사는 올스타전의 경제적 효과를 조지아에서 콜로라도로 옮기게 되면 조지아 상공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손해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콜로라도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 헌법에서 규정한 동등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내내 클라인 핸들러 변호사의 주장에 날카롭게 질문한 벨러리 카프로니 연방판사는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가 MLB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카프로니 판사는 또 메이저리그는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카프로니 판사는 또한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가 올스타전 이전 개최가 덴버로 결정된 후 5월 말이 돼서야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편 선수 노조의 제프리 캐슬러 변호사는 MLB의 경기 개최권 이전 결정에 대해 선수 노조에서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마리에타 캅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북서부에 위치한 마리에타 캅 미술관에서 4개의 원소 합동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4개의 원소는 하늘, 땅, 불, 그리고 물입니다. 13명의 작가가 참여한 합동 전시회는 각 작품들의 주제나 컨셉, 재료 또는 기술이 4개의 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i, I'm Madeline Beck. I'm the curator here at the Marietta Cobb Museum of Art, where we have on view an exhibition entitled The Four Elements, a group exhibition featuring 13 artists whose work connects to the four classical elements, which are air, fire, earth, and water, by way of technique, subject matter, materials, and I really hope you enjoy your visit. Hope to see you here. 4개의 원소 전시회는 미술관 1층 메인 전시회관에서 열리고 있으며 미술관 2층에는 연구소장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6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경기 소식을 계속해서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시드인 식서스를 상대로 1대1의 시리즈 스코어를 기록 중인 호크스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이후 5차전은 다시 필라델피아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호크스는 이전 가진 뉴욕 닉스와의 1라운드에서는 홈에서 패배하지 않으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과연 호크스가 필라델피아를 꺾고 시리즈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애틀랜타 스포츠 팬들의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오늘부터 마이애미 말린스와 3연전을 가집니다. 브레이브스는 직전 가졌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3연전에서는 1승 2패로 시리즈를 내주었고 지난 주말 가졌던 LA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는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주말 이후 월요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화요일부터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2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브레이브스는 29승 31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팀의 에이스 와이드 리시버 훌리오 존스를 트레이드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팔콘스는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트레이드를 발표하며 훌리오 존스와 2023년 6라운드 지명권을 타이탄스의 2022년 2라운드 지명권과 2023년 4라운드 지명권과 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훌리오 존스는 2011년 1라운드 6순위로 애틀랜타 팔콘스에 합류하였고 지난 10년간 58회에 이르는 100야드 이상 리시빙 야드 경기와 경기당 평균 96.2의 NFL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인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존스는 오프시즌 기간 전 미식 축구 선수 셰넌 샤프의 생방송 통화 연결에서 팔콘스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팔콘스를 떠나 슈퍼볼 우승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던 바 있습니다. 이로써 타이탄스는 리그 최고의 러닝백 중 한 명인 데릭 헨리와 훌리오 존스를 보유하며 강력한 공격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골프 소식입니다. PGA 팔메토 챔피언십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리지랜드의 콘게리 골프 클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1라운드 진행 결과 체슨 헤들리, 에릭 반 루옌, 더스틴 존슨, 그리고 안병훈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는 스페인의 욘 람이 6타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대회에서 기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람은 무료 백신을 맞지 않았다가 우승과 165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까지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람은 자신과 가족이 안전함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치료에 전념하여 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 국가에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백신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6월 1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27만 7,966명, 누적 사망자는 61만 4,13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0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7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8,990명, 누적 사망자는 18,2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7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2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774명, 누적 사망자는 1,117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704명, 누적 사망자는 1,34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안정성 평가 연구 결과 나온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으로 백신을 2 내지 8도에서 냉장하면 넉 달 반이 됐을 때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메신저 위챗과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 중국산 앱들의 금지 조치는 작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것입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에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이 운영하는 앱의 안보 위협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라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과 달리 외국인 소유 앱의 안정성을 전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 폐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나타내는 그래픽 심벌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국제표준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협회 KTCA 관계자는 7일 최근 열린 ISO 그래픽 심벌 기술위원회에서 2017년 한국이 내놓은 전기차 충전소를 형상화한 그래픽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표시하는 심벌이 세계적으로 같아지게 되면 어느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그 위치와 용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